여름철에는 장마철에 폭우가 올 때 겨울물이 꽉 차서 흐르던 곳입니다. 지금은 듬성듬성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햇살이 뉘엿뉘엿 수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햇살이 아주 따사롭습니다. 여기는 갈대가 우거진 서천 둔치 강변입니다. 예쁜 하얀 꽃을 피웠던 꽃나무 들꽃도 앙상한 꽃대를 남기고 서 있습니다. 잠깐 산책을 해보겠습니다. 갈대에 수없이 많은 씨들이 알알이 맺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것이 다 씨앗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자, 맨발 걷기 겨울을 여러 번 보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많고요,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박동창 박사님과 권택환 교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 열풍이 불기 이전에 수없이 많은 산야를 고독하게, 아니면 집념을 가지고, 아니면 또 불치의 병을 엉어려진 가슴을 안고, 또 세간의 눈을 피해서, 또 눈초리를, 따가운 눈총을 피해서, 또 거기서 정면과 부딪히면서 맨발 걷기를 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가 TV에 긴 열전 비슷한 프로에 맨발로 걷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맨발로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한 번씩 보였는데요, 제가 그 맨발 걷기를 하게 되리라고는 까마득하게 아예 상상 속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재미있는 것이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 겨울에 맨발 걷기를 멈추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제도 얼싱 스틱을 구하시는 분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그분은 수년 전에 몇 년 동안 하시다가 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또 잠깐 그만두셨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하셨는데, 이제 좀 관절도 좀 아프고 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는 쉬지 않고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근골격계가 발바닥 아치 효과를 통해서, 또 그리고 얼싱 효과를 통해서 근골격계가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를 조절하시면서 꾸준히 하십시오 하고 조언을 드렸는데요, 맨발 걷기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원래의 몸 상태로 회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력 검정 테스트를 하잖아요. 학창 시절에도 했고, 군대에서도 했고, 아니면 특수한 보직을 맡은 경찰관이나 또 이런 것을 입사할 때 또 체력 검정을 하잖아요. 기초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를 하는데요, 체력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적어집니다. 선택의 폭이 적어지는 거죠. 축구도 마찬가지, 테니스도 마찬가지,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교나 기술은 그렇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탈이 나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 아버지께서 왼발 슈팅 그리고 기초 체력을 기르는 부분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다고 맹연습을 시켰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손흥민의 허벅지를 보면 유럽 선수의 버금갑니다. 그래서 그 체력을 바탕으로 현란한 드리블과 개인기와 골 득점, 골 결정력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택환 교수님의 최근의 신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없어져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니까 아픈 곳이 없어진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하시다 보면 아이고 아파요, 이게 좋아졌어요, 안 아프던 데가 아파졌어요, 그리고 아프던 곳이 많이 사라졌어요 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국지적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정상들을 호소하거나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체험입니까? 하지만 권택환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건강해지니까 아픈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초 체력이 좋아지면 농구나 테니스나 축구나 다양한 곳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맨발 걷기 하면 기초 건강이 좋아집니다. 일단은 피가 좋아지고요. 얼싱을 통해서 끈적끈적한 피가 묽어지고 혈액 희석 효과라고 하죠. 그리고 혈액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지압 효과를 통해서 몸의 각 부위가 자극을 받고 활성화되고, 그리고 장기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심신의 교감신경과 부경적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되면서 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발바닥에 아치 효과로 인해서 혈액이 펌핑이 되면서 우리 몸의 심부담도, 심장이 부담을 나이가 들수록, 또 혈관 나이가 들수록 심장이 무리가 오거든요. 그만큼 그 심부담도도 줄여주고 그 심장의 보조 펌프 역할을 하는 발바닥 아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액의 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면역력이 증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한파나 여름의 더위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도 좀 아프고 관절도 좀 아프고, 아이고 안 아프던 것이 아픈데요, 맨발 걷기를 그만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무 빨리 걸었다든지, 맨발 걷기는 효과가 좋다니까 빨리 이 불면증, 또 허리가 아프고 또 다리가 뻐근하고 쥐가 나고 이런 증상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너무 과욕을 가지고 급하게 걷다 보면 자세가 앞으로 숙여집니다. 목도 앞으로 수그러들고요, 허리도 앞으로 수그러들고. 왜냐하면 그렇게 자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조금씩만 늦춰 보시면 자세가 뒤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무게중심이 이제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걸으셔서 먼저 자세를 교정을 하신 후에 그 교정된 자세로 조금 속도를 높이거나 조금 경사진 곳에 좀 험한 지형으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처음부터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렇게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너무 무리하게 스타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발 쿠션에 의해서 또 완충작용을 했던 분들이 이제 신발 깔창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관절이나 발에 끼치는 충격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제 운동 효과가 강도가 세진다는 겁니다. 왜? 충격 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맨발 걷기를 30분 운동을 하시면 신발을 신고는 1시간 이상의 신체에는 운동 효과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하지 못하고 충격을 이겨내면서 걸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1시간 걸었다, 이분은 30분 미만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서서히 페이스를, 만약 평상시에 신발 신고 2시간 걸으신 분들은 1시간 이내로 줄이십시오. 40분이나 이 정도로 맨발 걸으시면서 그래도 충분히 배 이상의 근골격계 운동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맨발 걷기는 멘탈이 중요합니다.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 하시면서 심신도 좀 편안하게, 조급한 마음, 급한 마음, 빨리 결과물을 얻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실 현대인에게 참 좋지 않는 건강상의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면 몸 안의 장기도 그에 따라서 제대로 편안하게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사랑하는 친구와 또 어린 아이들과 함께, 동네 친구들과 함께 소풍 가듯이 최고로 편안하게 이 자연의 품 안에서 쉰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강조를 하는데, 맨발 걷기는 속도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얼마나 땅과 오래 접촉하였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대지는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 덩어리거든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요즘은 스마트폰 배터리도 C타입 선을 꽂지 않고도 무선으로 얹어 놓으면 충전이 되는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땅 위로 이렇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접지만 하고 있어도 몸 안에 자유전자가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 냉기, 시원한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냉기가 머리 끝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또 어떤 부위는 몸이 뻐근해지고 한동안 맨발걸이 안 하면 바빠서 몸이 막 몸살을 한답니다. 뻐근하고 묵직하고. 근데 단 10분을 서 있기만 하는데도 그것이 어떤 보약보다도 더 개운하게 몸이 회복된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저도 근육 이완제를 찾고 마그네슘이나 비타민을 찾고 이랬는데, 맨발 걷기 하고 나서는 뻐근하네, 요즘 며칠 또 일하느라고 맨발 걷기를 좀 소홀히 했구나, 이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맨발 걷기를 잠깐이라도 하고 자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솔길도 자주 다녀본 길에 오솔길이 생기거든요. 생각도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부담을 피해서 그냥 숨어버리는 길로 가는 사람은 계속 숨습니다. 어려울 때 조금 노력해보고 아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길로 갑니다. 하지만 어려움, 이건 새로운 도약이야, 이거는 성공을 위한 발판이야, 요 언덕만 넘어가면 새로운 좀 좋은 길이 열릴 거야 하면서 그 길이 나 있는 사람은 그 길로 계속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성공과 실패는 마인드의 차이,
어떤 마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어떤 마음의 길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 넓은 갈대밭을 보십시오. 이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산야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 사무실에 있으면 느낄 수 없는 멋진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생명체들이 조용히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이 황량한 흙뿐인 땅에 초록으로 회색으로 물긋물긋하게 채색을 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씨앗들을 흩뿌리 익은 이런 식물들, 그런 자세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철학하고 사색하는 마음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는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인문학입니다. 이것은 도서관이고요, 자연 도서관. 자, 오늘은 서천둔치에서 갈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신발 걷고 걸어줘도 되고, 저쪽으로 가면 또 맨발을 걸을 수 있는 흙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서천둔치, 경주 서천둔치에서 습관TV였습니다. 자, 오늘 또 행복한 저녁 되시고 연말 따뜻하고 슬기로운 연말연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